지난 주말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비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대는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영주댐이 사상 처음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3대 현안 중 하나인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여러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라는 수정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장윤정 전 주장 선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 내린 비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동시 녹전변 원천리 소교량과 문경 비법정 도로 사면이 유실돼 지자체가 응급 복구했습니다. 이틀 새 도로 4곳과 하천 1곳, 소규모 시설 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봉화 태양광 사업장 사면이 유실돼 농경지 1헥타르가 매몰되는 등 영주와 봉화 인근 농경지 51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영주와 봉화 총 11곳에서 1.45헥타르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상대는 5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고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수문을 걸어 잠궜던 영주댐이 사상 처음으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담수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이번에도 방류 시기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댐에서 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3개의 수문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초당 380톤, 3일 오후 3시 기준 3,800만 톤을 방류했습니다. 수문 개방은 2016년 영주댐 완공 이후 처음입니다. 준공 검사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방치되다 보니 녹조와 균열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합동 점검 결과 담수를 해가며 안전 진단을 해보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30%대의 수위를 보이던 영주댐은 9월부터 담수를 시작했고 이일 내린 폭우로 강수량이 70%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담수를 더 해보자는 환경단체와 방류를 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83%에서 수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협의체에서 당연히 이 수위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자원공사가 홍수 통제소에 의해서 마치 정상적인 댐인 것처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비가 오기 전에도 저수율 78%로 홍수 제한 수위보다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수문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로 영주댐의 저수율은 다시 70%대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영주댐 정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저수율 수위를 두고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통합신공항 사업, 시청사 이전과 함께 대구 3대 현안 중 하나인데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장 위치를 현재 구미산업단지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수원 이전만을 고집하던 대구시. 이틀 뒤 정부의 연구 용역 중간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 하루 물 공급량의 67%, 53만 톤을 생산하는 대구 매곡 문산취수장의 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입니다. 줄어든 나머진 구미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이맛댐 물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취수원 다변화입니다. 강물이 가장 부족할 시기엔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이맛댐에선 대구시가 하루에 공급하는 물 전부를 끌어올 수는 없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평취수장이나 이맛댐에서 취수원을 이전해서 전량을 취수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취수할 경우에는
수량이나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구미나 안동의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 대해선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 취수장엔 강화된 정수처리 방식을 도입해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된 고도 정수 처리 AOP와 그리고 입성 활성탄 부분들을 6개월 단위 교체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TOC 기준으로 고선 정수장 수준의 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대구 취수원 문제.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구시 수돗물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장윤정 전 주장 선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장 씨의 폭행 내용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규봉 감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시는 여자 핸드볼팀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3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인권 전문가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1일 1차 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와 방법, 선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외부 전문 상담가 5명을 통해 선수 전원을 개별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는 조사위원회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3일 질병관리본부는 경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4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20일 귀국한 50세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전날 추가 확진자가 없어 누적 환자 수는 6,900명을 유지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경북 북부 지역과는 달리 경북 남부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반된 날씨 속에 영천에서는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으로 나와 더위를 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예, 제가 창신적으로 이사를 와서 우로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는 음악 분수까지는 만들어지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도시에 가야 되는데 이 중소도시에도 훌륭한 시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10년 만들어진 우로지 생태공원. 지난해부터 명소화 사업이 추진돼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기존 공원에 음악 분수와 경관 조명이 새롭게 설치됐고 산책로와 데크 광장, 놀이시설 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평범했던 우로지가 음악 분수, 산책로 정비, 경관 조명 설치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환상적인 분수쇼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롭게 변화된 우로지 생태공원이 영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더욱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는 분수쇼 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우로지 공원.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른바 독소조항 폐지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청와대 앞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열발전소 시축위는 진상조사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강행돼 또 논란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건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한도를 정하고 지급 비율을 70%로 제한한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정작 시행령엔 실질을 빼버렸다는 게 시민들이 분개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중소기업들의 손실이나 집가락 등 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빠졌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수정을 위한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독소조항 폐지와 간접 피해 지원 등의 의견을 산자부와 법제처 등에 개진하고 시민들도 의견서 제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상적인 입법 예고 절차를 감안할 때 결국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의 의중뿐이라며 빠르면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어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전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동원하고 또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라도 가서 집단 시위를 하면서라도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 행정, 정치권 다 동원해서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포항 촉발 지진의 중요 증거인 지열발전 시추기는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 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강행돼 또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시추기 아랫부분의 철 구조물 일부가 철거되면서 지진단체와 피해 주민 등이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도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지역의 정서를 전하고 신한캐피탈에도 철거 중단을 재요청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열발전 시추기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열발전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진상조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신한캐피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관련된 지역 점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와 실행될지 주목됩니다. 또 최소한 어떤 시설이 철거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며 포항시가 CCTV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2일 새벽 0시 40분쯤 안동시 송현동의 한 치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치과 내부 3.3제곱미터 상당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고가의 의료기기로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스프링쿨러가 일찍 터진 데다 화재 당시 건물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차 생계자금 지급을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시기는 10월 초 추석 전까지 적절하다가 57.6%, 더 빠른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가 26.7%로 집계됐습니다. 지급 수단에 대해서는 현금 계좌이체가 42.9%, 신용 체크카드 17.7%, 상관없다도 28.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민들의 의견은 대구시가 한국고객만족 경영학회에 의뢰해 지난 7월 23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의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4년까지 동구 괴전동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부근에 안심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혁신도시와 안심지구 주민의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동대구 IC에서 안심로까지 8km를 우회했으나 전용 IC가 신설되면 거리는 2.5km 줄어들고 시간은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됩니다. 안동시가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4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합니다. 특히 정부가 안동을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업과 연계해 개발합니다. 안동시는 바이오 2차 산단이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 5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 811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49곳에 시민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익수자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비롯해
피서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미아 찾기 등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인명구조 2명, 현장 응급처치 90건, 안전조치 691건 등의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벼입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발생한 벼입 도열병이 지난해보다 15일 이상 빠르고 발생 면적도 2~3배나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벼 수확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경시가 반려동물을 임시로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4일 개장합니다. 문경세제 입구 640여 제곱미터에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지은 힐링센터는 반려동물 보관소를 비롯해 휴게실과 수영장, 동물 미용실, 잔디공원, 포토존 등을 갖췄습니다. 이용료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일일 기준 5,000원에서 15,000원이며 견주가 문경세제를 관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보관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인근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지역화폐 안동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오는 10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당초 지난달 말까지 진행 예정이던 10% 할인 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월 구입 한도는 60만 원, 연간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청송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3일 오전 용전천변 일대 하천 정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전 실가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투입돼 청송교에서 월막교까지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주로 제초 작업이나 하천변 부유 쓰레기 이물질 수거 등의 환경 정화 활동과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했고 보건의료원은 하천 주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다가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전망됩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갔지만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경북 북부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문경과 봉화, 영주 등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북 북부 일대에는 강우 강도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약한 비가 내리다가 세찬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적은 강수량으로도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갔지만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는 등 하천이나 계곡 근처에는 물이 갑자기 범람할 수 있고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야영객들은 가급적 하천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저지대 침수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습니다. 운동은 더위로 쉽게 지칠 수 있어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요. 세차도 하루 미루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